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대로 저는 전국 특성화고 졸업생 노동조합 조합원이고요. 경북기계공고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기능요원으로 얼마 전까지 일하다가 최근에 복무를 마친 청년 노동자입니다. 제가 그 KBS 다큐 인사이트에 제 사리가 소개됐었는데 먼저 한번 보고 가시죠. 잡다. 하지만 마음을 다치지 않고 간 쉬운 일. 약선이라고 하고요. 22살입니다. 경북 기계 조립 쪽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 가서 우리 회사의 기계를 깔아주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프레스 금형하기까지 직전까지의 라인을 우리가 다 깔아주는 거예요. 한창 피어나야 할 나의 꿈은 세상의 편견 어린 시선에 가려 존중받지 못한 적도 많았다. 사실 솔직히 저뿐만 아니고 제 이후에 다른 특수하고 졸업생들도 그렇고 아니면 어떤 대학생들, 청년 노동자들이 만나게 될 어떤 노동 환경에서 그런 부조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폭언이나 시선이나 이런 것에서 그런 순간순간이 좀 몇 번 있었어요.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일이 힘든 건 당연하겠죠. 일이 힘든 건 당연한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지?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이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라는 거 그런 경험이 좀 있었죠. 네, 영상 보셨습니다. 여기 영상에서 경험이라는 표현이 잠깐 나오는데요. 경험이란 게 그런 겁니다. 주 52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견딘다거나 또 다쳤는데 산재 처리를 받지 못하고 폭언을 듣고 또 적절한 마스크를 지급받지 못해서 신나를 마시면서 일해야 했던, 그래서 몽롱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무튼 제 삶에 정의당이 필요한 순간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해 볼 것은 특성화고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는 우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보시면 현장 실습생으로 입사한 게 졸업보다 빠르죠. 이게 뭐냐? 지금도 많은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들이 이렇게 애매하고 위태로운 지위에서 학생도 노동자도 아닌 상태에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특성화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먼저 정의입니다. 사전적 의미에서는 자체적인 교육 과정을 가지고 그거를 교육하는 데 특화된 학교를 특성화고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다룰 거는 그래서 중요한 건 특성화고가 반드시 직업계고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룰 거는 요겁니다. 사회적 의미의 특성화고인데, 보통의 인문계 고등학교는 졸업시 목표가 진학인데 비해서 저희는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특징적으로 현장 실습을 나갑니다. 그래서 직업계고라고 부르는 게 정확하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공고, 상고, 기술학교뿐만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반을 포괄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화고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냐, 여기는 제가 들은 것도 있고요. 또 인터넷 밈이나 댓글에서 언급되는 내용, 그리고 기사에서 다뤄지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은 게을러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부를 못한다, 능력이 없다, 날라리가 많다라는 식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는 혹시라도 국영수 성적이 낮다고 치더라도 그거는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는 노력의 종류가 다른 거고요. 대부분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준비하듯이 저희는 입사 시험을 준비하고 토익을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고 프로젝트 실습을 하면서 학력이 아니라 직업인으로서의 능력을 키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방금도 열심히 변호했는데 저희 특성화고 졸업생들은 항상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나는 입학 성적도 높고 공부를 잘한다. 나는 자격증도 많이 따고 능력이 좋다. 나는 봉사도 많이 하고 담배도 안 핀다. 불량 학생이 아니다. 라는 식이죠. 물론 경쟁률이 과학고의 2~3배가 되는 엘리트 특성화고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다른 평가를 종종 받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특성화고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예외로서 인정하는 거죠. 말하자면 특성화고답지 않다, 특성화고답지 않게 잘한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이게 스포츠 기사예요. 고졸 신화라는 말이 되게 좋은 것처럼 쓰였는데 사실 이 말 속에는
고졸은 원래 성공할 수 없는데 예외적이고 신화적으로 성공했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대졸 못지않은 고졸도 고졸은 원래 대졸보다 딸리고 부족한데 성공했다 의외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특성화고 학생들은 이러한 편견 속에서 구체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고졸자라면 가지 않을 위험하고 부당한 그리고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하는 일자리에 가게 된다는 경우. 부의역 김군, 콜센터 홍량, 이민호군 모두 특성화고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그럴듯한 직장에 간다고 하더라도 차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례를 쭉 보셨는데 통계를 보시죠. 여기서 하얀 칸이 대졸 노동자 평균 임금 100%입니다. 그리고 색깔 칠해진 부분만큼만 고졸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보시면 하나도 예외인 부분이 없죠. 그리고 심지어는 저처럼 공고를 졸업했다면 전공으로 배우고 실습까지 했을 기계조작 분야에서조차도 임금이 적습니다. 명백한 차별이죠. 또는 아예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대졸 실업자가 3만 6천 명 늘었는데 같은 기간 동안 고졸 실업자는 12만 7천 명이 늘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때문이겠지만 코로나는 재난은 고졸에게 더 가혹하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따집니다. 아, 그러게 노력하지. 고졸이 도태되는 건 능력이 부족하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식의 지적인 거죠. 나는 노력을 했으니까 자격이 있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은 성공을 하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힘들게 사는 게 마땅한 거다라는 능력주의 신앙이죠. 저는 종교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일까요? 전국 특성화고 현장 실습생에게 왜 특성화고를 선택했는지 물은 설문입니다. 보시면 취업과 돈 이걸 직접적인 이유로 언급한 비율이 56%가 넘습니다. 빨리 취업하려고, 취업 관련 기술 배우려고, 저렴한 학비 때문에. 그러니까 대부분 고등학교 진학 시점에서부터 생계 부양의 압박을 느낀다는 것이죠. 저도 기초생활수급자라서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전공교육이나 선취업 후학습을 택한 경우조차도 주관식에서 기술을 배워야 돈을 벌고 학위가 있어야 직장에 가니까 라는 식으로 답변했습니다. 실제로는 60%가 넘는 거죠. 교육은 불평등합니다. 보시면 특성화고에 교육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자사고의 10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고의 전체 학생 수가 4.5배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교육급여 수급자의 35%가 특성화고에 몰려 있습니다. 반대로 자사고는 저소득층 학생 비율이 0.5%, 0.4%, 0.3% 이럽니다. 근데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자사고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하는 애들이 간 건데 공부를 못하는 건 맞지 않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게 그 학생 개인이 책임질 문제고 그 학생의 노력을 안 한 탓이고 그렇게 치부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특성화고에 근무하시는 장윤호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놀아서라는 단어에 주목합니다. 놀아서라는 게 뭘까요? 저는 이 놀아서를 소외돼서라고 해석합니다. 소외됐다. 어디서 소외됐다는 거냐면 사회의 지원, 어른들의 관심, 양질의 교육으로부터 소외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외된 청소년들은 무력감과 열패감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과학고에 가고 서울대에 가라라고 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그리고 그럴 수나 있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방금 절대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렇게 말하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같은 예외적인 성공담을 가져오면서 아닐 수도 있지 않냐, 왜 절대라는 말을 쓰냐라고 따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거의나 자주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외된 이들에게 노력과 공부보다 쉬운 건 게임에 빠지거나 성을 탐닉하거나 술을 마시는 이런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쾌락이 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희망을 잃고 넋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빠지기가 십상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놀았다라고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성화고 진학 사례는 불평등의 결과로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성화고에서는
특성화고라는 학교가 예고나 최고처럼 단순히 고등학교 종류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렇게 차별받고 불평등을 겪고 가난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 그러한 계급 집단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산업기능으로 일하면서 신나에 취한 채로 생각을 했고요. 손가락에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 삶이 달라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 복무를 끝나고 퇴사하더라도 여기서 나랑 같이 일했던 아저씨들의 삶은 과연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은 하고 싶은 일을 하더라도 언젠가 가난과 불평등이 잡아 끄는 곳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던 거죠. 혹은 예외적으로 제가 살아남더라도 전태일 열사의 말씀처럼 나를 모르는 모든 나의 삶이 과연 달라질까요? 이러한 물음은 대한민국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떤가요? 조건부 존엄을 이야기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최근에 누더기가 된 채로 통과가 됐죠. 이거는 5인 미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존엄할 자격이 없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일학습 병행제, 저도 이걸 통해서 주말 하루 종일 강의실에 앉아 있으면서 전문대 학위를 취득했는데 이건 사실 웃긴 겁니다. 고졸 노동자가 존엄하게 살 수 있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으라고 했더니 고졸자를 대졸자로 둔갑시켜서 졸업장이라는 존엄할 자격을 쥐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공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위험하고 부당하고 장시간 노동, 저임금 노동을 하는 곳에서 신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정규직이 되고 공무원이 되면 너는 존엄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만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취업 준비생들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피터지게 싸웁니다. 그럼 누가 좋아할까요? 우리는 장혜영 의원의 말처럼 공정이 아니라 불평등을 외쳐야 합니다. 핵심은 바닥을 높이는 문제고요. 결국은 사회 안전망인 거죠. 그래서 특성화고 문제는 반드시 불평등 양극화 문제와 겹쳐 있습니다. 도제학교나 일학습 병행제 같은 미봉책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학벌주의, 능력주의, 자본주의와 같은 시스템을 통째로 뜯어 고쳐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치의 순간이고 정치의 역할일 텐데 상황이 이렇습니다. 물론 고졸자만 고졸을 대변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너무 편향적이죠. 저처럼 마이속으로 졸업하고 산업기능연으로 일하셨던 허태준 작가의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특성화고 그리고 일하는 청년에게 주목해달라는 겁니다. 청년에는 대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졸 실업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인텔리 노동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에 빚이 나간 청년이 있고 또 애매한 지위의 현장 실습생이 있고 공장 노동자가 있고 또 군인은 아니지만 군 복무자 신분의 산업기능요원도 있습니다. 이들도 청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하고 제안합니다. 우리를 청년에 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함께 다른 미래를 상상하고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야말로 청년정의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겪으신 이야기들 그리고 동료들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현장감 있게 전달해 주셔서 확 그 이야기들 경험에 딱 상상하면서 빠져서 들은 것 같아요. 여기 댓글들을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생생한 이야기들 현장에서 마주하면서 질문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비대면으로 이렇게 연결되게 돼서 되게 아쉽지만 그래도 댓글로 이야기들을 좀 많이 주셔가지고 댓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아까 댓글을 주셨는데 잠깐만요. 네. 이거 어떻게 읽는지 에어최님이신가요?
에흐르 최님이신가요? 네. 사회적 인식의 차별은 결국 임금과 대우의 차별로 이어집니다. 특성화고를 졸업했다고 해서 쉬운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기술 전문직인 경우가 많은데도 낮은 임금을 받는 것은 그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댓글을 좀 남겨주셨어요. 그리고 실습 제도에 관한 얘기들도 많이 나눠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인식 그리고 이런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이야기하는 것들을 충분히 좀 청년정의당에서 좀 받고 많이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발표하셨던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내용이 그 산업기능요원으로 일을 하시면서 내가 일을 이거 그만두게 됐을 때 그러면 여기 있는 선배 노동자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숙련된 노동자들의 삶은 그러면 괜찮을까? 내가 이 산업기능요원 이 공간을 그만둔다고 해서 여기 남아있는 노동자들, 청년이 아닌 노동자들의 삶을 걱정하고 이 삶들은 괜찮을까? 이건 단순히 청년의 문제가 청년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문제가 결국에는 모두의 문제와 이어질 수 있고, 우리 청년정의당이 단순히 청년만의 이야기를 다룬다는 것이 아니라 세대의 이 전반적인 사회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이런 연결의 의지까지도 저는 이 발표를 통해서 좀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